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가 현충일이었지만 차가운 바닷속에서 4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1980년 해경 경비정 7위정에 승선했던 대원들 얘긴데요. 이들이 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 있어야 하는 건지, 이 사건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는 정명국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1980년 해경 경비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신군부 시절이었는데요. 예. 1980년 1월 23일 새벽, 그 당시 내무부 속초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인 72정이 예.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역시 해경 소속인 200톤급 207함과 충돌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네. 항해 중이던 207함이 경계 근무하면서 정박 중이던 72정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고로 72정이 침몰하면서 경찰관 9명과 전경 8명, 이렇게 해경대원 17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대여서 이 침몰한 선체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 지금도 전원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알려지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당시 언론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7명이나 실종된 대형 사고였지만 신문은 물론 방송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72정 침몰 사고는 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까지 장악했던 군부가 이 경비정 침몰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 당시 지역에 있던 기자를 저희 취재팀이 만나봤는데요. 네. 당시 침몰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 지침 등의 이유로 당시 기사화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또 사고 자체도 굉장히 서둘러서 마무리됐습니다. 72정 침몰 이후 일주일도 안 돼서 연결식이 치러졌는데요. 당시 17명이 여전히 전원 실종된 상태였고 수색 작업도 끝나지 않았지만 시신 없는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전단 신군부가 결국 언론 통제를 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뭔지 이건 알고 있었어요? 거의 모르셨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72정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침몰했는지 등은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계기관에서 마치 72정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네. 별다른 항의는커녕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왔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족들을 감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당시 전국에서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이 강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예. 당시 해경과 내무부 관계자들은 이 유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계속 감시했다고 합니다. 네. 실종자 가족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숙소도 따로따로 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 경찰관이 집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족들의 반발 같은 이런 집단 행동을 차단한 것 같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게 1980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2014년에 세월호가 있었고, 네. 세월호를 인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이 사건은 이때 그 72정은 왜 그러면은 인양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네. KBS가 그 사건의 어떤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이게 처음으로 KBS 보도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저희가 그때 당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예. 경비함 충돌 사고 발생 보고라는 문서입니다. 그때까지 한 38년 동안 비공개 문서로 남아 있었고요. 예. 그 1980년 당시 72정의 사고 일시와 침몰 좌표, 수심 등이 나와 있었고요. 이 경비 업무 중이던 두 선박이 이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 속에 충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톤급 207함이 가해 선박으로 이 침몰한 72정이
피해 선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72정 유족들에게는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히려 가해자인 줄 알고 이렇게 숨죽이면서 살았는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하시는 유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2정이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207함이 와가지고 받아서 네. 그래서 침몰을 했던 건데 유족들한테 그동안에 설명하기로는 72정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일종의 이제 죄책감 같은 거를 갖고 살아왔는데 KBS 보도를 통해서 이 정반대의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유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체를 인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네. 그 인양 예산도 일부 배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2018년 11월인데요.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요. 이양수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정부가 72정 탐색과 인양에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굉장히 질타를 했고요. 네. 특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유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때 국감장에 나온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당연히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72정 탐색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해양경찰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이 침몰한 72정 선체 탐색을 시작했고요. 예. 2019년 4월 그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이 침몰한 해경 72정 선체를 찾았습니다. 네. 이 무인 잠수정을 통해 영상으로 침몰한 선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선체가 발견된 곳은 수심 105m 지점, 기존의 문서에 나온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애초 예상했던 수심이나 위치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박까지 72정까지 찾았다 그러면 인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선체를 인양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당시 해양경찰 입장이었고요. 또 이 선체를 어떻게 인양해야 하는지 연구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이 용역에서 5가지 방법이 제시됐는데 예. 최대 160억 원이 넘게 들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에 가족들이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이 해양경찰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해수위가 이 경비정 인양을 위해서 예산 205억 원을 증액해서 의결한 겁니다. 예. 저도 이때 정말 선체가 인양되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국회 예결이라든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 72정 인양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당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백신 비용 증액 등의 과정에 이 72정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유족들은 뭐 그야말로 무너졌는데요. 대부분 슬퍼하셨고 뭐 격앙되거나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무엇보다 가족들은 이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 굉장히 섭섭해했는데요. 네. 이후에도 예산 확보 노력은 계속 국회의 몫이었다는 게 유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왜 국가가 할 일을 국회에 미루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2020년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이 예산 확보 시도가 계속됐지만 네. 아직 뭐 그러니까 확보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72정이 바다 밑에 한 수심 몇 미터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수심 105m 지점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인양하는 게? 저희가 당시 해난 전문가분들에게 이 선체 인양이 가능한 건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 이 전문가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정도면 경비정 인양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셨고요. 무엇보다 동해는 수중 시야가 좋고 상대적으로 조류가 없기 때문에 인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한국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수중 음파를 활용한 일명 사이드 스캔 소나나 뭐 무인 잠수정 등을 활용하면 정확한 침몰 위치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60톤 정도인 경비정 인양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그 선체 그 실종 해경들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때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아마 또 겨울이었고
당시 이 선체 내부에서 근무를 했던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 곧바로 침몰했기 때문에 대부분 선체 내부에 갇힌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인양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또 실종자들도 선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정부에서 의지만 있고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정부는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계속 예산 확보가 있었지만 이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해양경찰 입장에서는 선체를 인양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지금 2020년 이후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경에서 제일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배 대원들이니까요. 예. 해양경찰청은 말씀하신 대로 선배 대원들이기 때문에 유해 수습 등을 위해서 올해도 관련 예산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계속 밝히고는 있는데요. 올해도 실제로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43년이라는 시간을 좀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유가족들 만났을 때 유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저희 취재팀이 17명의 실종 대원 가족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만나봤는데요. 네. 부산이나 충청, 울산이나 전남, 강원도 등 전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친 상태셨고요. 네. 실종된 가족을 아직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실종 대원의 어머니는 이 침몰 사고가 난 이후에 이사도 가지 않고 집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아들이 자꾸 꿈속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간다면서 언젠가 아들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예전 그 동네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셨고요. 강원도 강릉의 실종대원의 남동생분은 부모님 산소 옆에 실종된 형의 시신 없는 무덤을 만들어서 갈 때마다 펑펑 울고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부모님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종대원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돌아가신 상태고요.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 80대 중반에서 90대 어르신 분들입니다. 제가 유가족분들한테 듣기로는 한 서너 명의 부모님들만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경비장이 침몰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한테 남은 시간도 아직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6.25 전몰 장병이라든가 지금 호국 영령은 유해를 계속 지금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72정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한편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정부 여당 쪽 취재도 하시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인양의 의지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면 혹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 쪽 관계. 예. 일단 해양경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배들의 대원 유해 수습을 인양하겠다고 굉장히 밝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72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유가족분들이랑 접촉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실은 오늘 오전에도 유가족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유가족분들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72정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명국 KBS 기자였습니다.